네, 25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4점짜리만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요거. 자,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들 다 더해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위에 거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 요거 x 빼기 k가 4랑 마이너스 4 사이. 그래서 x가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고 x가 k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가 될 거고요. 밑에 거는 미지수 없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x 인수분해가 빨리 될 거예요. x 빼기 3, x 빼기 8이니까 x는 8하고 3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하고 8은 내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주시고요. 자, 위에 거를 조절하는 거겠죠. 위에 걸 조절해서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왼쪽에서 3개가 겹친다라고 생각하면 3겹치고 4겹치고 5까지 겹쳐야 돼요. 그러려면 왼쪽 끝은 밖에 있더라도 오른쪽 끝이 딱 여기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5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6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오른쪽 끝 있잖아요. k 플러스 4. k 플러스 4가 어때야 된다?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한 다음 경계는 따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얘가 5인 순간. 얘가 5인 순간은 등호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 4, 5 들어가니까 괜찮죠. 5인 순간 괜찮아요. 근데 6이 돼버리는 순간 6을 읽어줘야 돼. 그러면은 개수가 4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6은 빼주고요. 그래서 k가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 있는 정수 k의 범위고요. 왼쪽에서 3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3개가 나오려면 8부터 해가지고 7하고 6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왼쪽 끝 k 빼기 4죠? 저 위에 부등식의 왼쪽 끝 경계 k 빼기 4가 8, 7,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등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6인 순간은 읽으니까 3개라서 괜찮고요. 얘가 5인 순간은 5까지 읽어요. 그러면 5가 들어가 버리면서 4개가 돼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k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크다가 나와서요. 여기서 나오는 k는 1, 여기서 나오는 k는 10. 정수 2개 더하면 11.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죠? 두 정수 A, B에 대해서, 그리고 A, B가 정수라고 준 것도 좀 중요한데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PX 이렇게 있고 QX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X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즉 마이너스 B가 2꼴0 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PX라는 식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걸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인수분해에서 인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뭔가가 X 플러스 B일 거고 정수다라는 조건 줬죠. 저 정수라는 건 정수라는 게 쓸모없으면 안 줘요. 실수라고 주지.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나중에 뭔가 뭐 2가지가 답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거나 하겠죠. 자, 해봅시다. 자, PX식 있죠? 요거 4차식이에요. 4차식의 인수분해는 보통은 뭐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 묶어놓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리제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조리제법 해보면은 1, 2차항이 없는 거 조심하세요. 2, 4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0이죠? 그래서 1로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3차식이잖아요. 상수 2차, 1차, 상수 3차. 상수 1차, 2차, 3차. 그래서 이건 3차식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로 돼요. 선생님 아까 해와가지고 바로 쓸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 다음은 2차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서 그 대각선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조리제법 더 해도 가능은 하죠. 1차식으로 쪼개시면. 자, 우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인수분해 결과가 x 빼기 1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우리가 이 말뜻을 이해를 하자면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b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실수가 안 나오거든요. 실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정수도 아니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2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b가 2거나 b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 할 거예요. 자, b가 2일 때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봅시다. b가 2라고 하면요, qx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a는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요, b에다가 2를 써서 봅시다. 우리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대. 그거는 인수분해보다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로 찾기보다는 는영이라는 요 다항식을 는영 붙여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그게 0이 돼야지만 되거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빼기 8 플러스 4a 빼기 4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8 마이너스 3 그러면 5 플러스 4a예요. 5 플러스 4a가 0이어야지만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거죠. 즉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틀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가야 되겠죠. b가 뭐인 경우에요, 마이너스 1인 경우. 요때 답 나와야 되겠죠. 자, qx식을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b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1 집어넣었을 때 근이어야 되는 거죠. 는영이라는 요 방정식을 세웠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근이다. 그래서 q1이 0이어야지만 되겠죠.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a 플러스 2죠. 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a 이꼴 마이너스 2. 그래서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b 정체를 찾았고, 그럼 px와 qx도 다 아는 상태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죠.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px 요 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 게 계산이 좀 빠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이게 pb고요. 더하기 qa. qa는 x자리에 a가 마이너스 2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라는 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빼기 8.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잖아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2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qa, 이게 pb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여기 계산하면 8, 8에서 8 빼니까 0, 2하고 1 더하니까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fx는 최고차함 계수가 1인 2차 함수.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2차 다항식으로. 자, 그랬을 때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에 있고 두근의 곱이 4다. 그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두근의 차가 2일 때 f6의 값을 구해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입장에선 요게 이제 고3들은 오히려 안 보여요. 고3들은 이런 문제를 하도 옛날에 풀었기 때문에. 근데 고1 친구들 입장에선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근각에서의 관계로 누가 봐도 두근의 곱과 두근의 차도 결국엔 합과 곱으로 표현하잖아요.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네, 근각의수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 두근의 곱이 4다. 이거 봤을 때 물론 다 풀고 나면은 나중에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따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따지더라도 나중에라도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그걸 비밀로 해놓고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 같으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두 실근의 곱이 4다. 그러면 요 a분의 c가 4니까 상수항이 4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요 표현에서 여러분은 fx라는 식이 x제곱 그리고 1차항 모르니까 그냥 ax라고 붙여놓고요. 상수항이 4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래요. 당연히 두근의 차가 0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근이에요, 여기서는. 자, 서로 다른 두근의 차가 2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fx 더하기 x 빼기 1은 0. 요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이 fx 내가 개수 모양 잡아서 넣은 거 가지고 요걸 계산을 해보면요. 2차항은 그대로 오고 1차항은 개수가 1 늘어나고요. 상수항은 하나 작아지고 요거는 0.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곱하면 3이고요. 그러면 두근의 차가 뭐다? 2다. 두근의 차가 2라는 건 둘이 빼서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이 2다. 그리고 알파, 베타 자체를 내가 잡은 거잖아요. 그냥 내가 설정하면 돼요. 알파가 크다라고 한 친구들은 절대값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알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크다 쪽으로 정해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쓸 때 요거 제곱하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요거 제곱에서 요거 4개 뺀 게 요거 제곱이다 쓰면 되겠죠. 자, 얘 제곱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3의 4배면 12를 뺐더니 2의 제곱인 4가 되더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1 플러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15는 0 나와서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또는 a는 3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왔단 말이지. 근데 막 A가 자연수다 이런 말도 없어요. 음해정수다 이런 말도 없고. 둘 중에 뭐냐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하나 빼먹은 게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에서 A의 범위가 하나 있다 이거죠. A의 범위를 거기서 찾아주고요. 그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서 좀 쓰자면 판별식은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풀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4보다 크다 나오죠. 그래서 내가 찾는 a는 이 범위의 한정에서 찾으면 a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어야 돼요. 이거 두 개 나왔는데 뭐 따져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중에 양수로 찍은 친구 있어요. 보통 양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마이너스 5라고 답을 적어야 됩니다. a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F6을 구하라 그랬죠. fx식을 알잖아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죠. F6을 구하라. 얘 사실 인수분해 되네요. 뭐 별건 아닌데 인수분해 해서 대입하고 싶어요. 6 집어넣으면 5 곱하기 2죠. 그래서 얼마? 10. 그래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 F0 더하기 G0, F0 빼기 G0하고 F2 빼기 G2가 3이다 줬고요. 나조건 Fx 더하기 Gx는 0이 중근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F3의 값을 구하라 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채워서 써본다면은 Fx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쓰고 gx는 12x 플러스 c라고 쓰신다면 미지수가 총 3개예요. 그러면 식이 몇 개 있어야 풀려요? 3개 있어야 풀려요. 또는 다른 거를 다 안 구해도 뭔가 답이 나온 거다. 미지수를 다 안 찾아도. 근데 F0 빼기 G0이 3, F2 빼기 G2가 3, 그리고 fx 더하기 gx는 중분. 누가 봐도 조건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3개를 잘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조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서 쓸 스킬을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풀면서. 그냥 얘네 둘이 개수 놓고 이렇게 그냥 다 계산하기보다는 F0 빼기 G0과 F2 빼기 G2가 3으로 같다를 요 식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Fx 빼기 Gx는 3이라는 요런 식에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맞고 2가 들어가면 맞다 이거예요. 근데 Fx 빼기 Gx는 2차식이거든요. Fx 2차고 Gx 1차면은 빼면 2차는 그대로잖아. 그래서 얘는 2차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물론 천천히 가면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요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fx 빼기 gx는 근이 0이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근이 2니까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서 3.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두 식을 빼면 최고차항 계수는 3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3 이렇게 쓰고요. 이러면은 0 집어넣은 게 0이고 2 집어넣은 게 0이야. 이렇게 되면 근이니까. 근데 여기 오른쪽이 3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0을 집어넣어도 3, 2를 집어넣어도 3이려면 요 값이 0이니까 뒤에 뭘 붙이면 돼요?
3을 붙이면 돼요. 요렇게 fx 빼기 gx식을 쓰는 것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을 설명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얘를 fx 빼기 gx 빼기 3은 0이라고 쓰시면요. 요 식이 근이 0하고 2인 거야. 는 0 했을 때는 근이잖아요. 그래서 fx 빼기 gx 빼기 3이 근이 x, 0이 근이니까 x, 그리고 x 빼기 2에다가 최고차항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자면. 하지만 요렇게 그 과정을 생략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빼기 gx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요거 전개해서 쓰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fx 빼기 gx의 1차항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뺐더니 마이너스 6이다. 그럼 b는 뭐다? 6이다라고 나오죠? b 6으로 바꿔서 이제 쓰고요. fx 더하기 gx, 그리고 상수항도 봅시다. 자, 둘이 뺐을 때 3이 돼야 되잖아, 상수항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b 빼기 c가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는 0,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모르는 게 bc니까 여기서 bc에 대한 식이 하나 또 나와요. 자, 둘이 더해서 쓰면요, 요거 3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b 더하기 c는 0이다.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3으로 묶은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6x.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가 완전제곱식이잖아. 9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수항 쪽이 뭐가 나왔어야 된다? 27이 나왔어야 된다. 즉, b 플러스 c가 뭐여야지? 27이어야지 중근을 가진다. 또는 뭐 판별식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b 플러스 c가 27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둘을 연립하면은 b랑 c를 구할 수 있죠. b만 구해도 괜찮아요.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gx 쪽은 뭐 필요하지 않죠. b를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하면 2b는 30, b는 15 이렇게 됩니다. f3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f3은요 27 더하기 18 더하기 15 둘이 더하면 45 거기다 15 더하면 60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에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은, 세 개가 다 다른 건데요.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순서대로 크기가 나와 있고요. 2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감마다. 그때 K 값을 구해라. 과거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형태예요. 학력평가 기출문제 형태인데 요걸 풀 때 이제 보통은 이게 하나의 정수근, 뭐 정수근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유리수근이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조리제법 했을 때 정수들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정수근 하나는 뽑아낼 수 있게 줘요. 왜? 3차니까 하나 뽑아내고 나면 2차 남잖아요. 그 2차는 근각에서든 근의 공식이든 뭐든 해서 뭔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 스킬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 정도 근을 뽑아내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나머지 두 근을 포함한 2차 방정식하고 그 나머지 한 근하고 잘 조절해서 풀라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조리제법이 먼저인데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K고 여기 마이너스 2K예요. 그럼 반드시 뭘로 묶인다? 그 조리제법의 숫자가 2로 된다. 왜? 얘랑 사라지려면요 이거 내려와서 2배에서 올라가야 더해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무조건 2로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다. 그 세 실근은 반드시 하나는 유리수 중에 있어야 돼요. 왜? 얘가 만약에 무리수야. 그러면은 그거의 켤레무리수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는 유리수여야 돼요. 얘가 무리수면 걔의 켤레무리수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 물론 K가 유리수라면. 근데 이러한 정보는 좀 알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2로 조리제법이 무조건 돼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 같으면은 2로 된다가 확실하니까 그냥 개수비기 하거든요. 자, 2로 된다는 건 x 빼기 2로 묶인다는 거죠, 저 식이. 그러면은 3차가 저게 나오려면 여기 x제곱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x제곱이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6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채우고요. 이렇게 곱하면 8x야. 근데 저희가 8x에다가 kx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k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2k 돼서 돼요. 즉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그 과거 기출문제도 이렇게 풀려요. 여기서 2라는 근이 하나 꼽혀.
이라는 실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는 몰라요. 얘도 뭔지 모르니까. 크기를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게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두 근의 합이 4예요. 중요한 거. 자, 두 근의 합이 4면요. 둘이 더해서 4란 소리잖아. 그거는 둘의 평균이 4란 소리, 평균이 2란 소리예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2란 소리거든. 평균이 2라는 건요. 두 값이 2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둘이 더하면 4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3칸 멀어졌죠. 2에서 3칸.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 왼쪽이구나. 2에서 3칸 멀어졌죠? 마이너스 1이면? 그럼 2에서 3칸 올라간 5여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과 5 더하면 4다.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항상 4로 고정이라는 건 둘이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2인 경우도 안 돼요. 세 개가 다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2가 베타여야 돼요. 저 크기가. 왜? 여기서 나온 두 근은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커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알파와 감마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요게 베타다까지 여러분은 얻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감마가 4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감마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K예요. 그러면 알파 감마를 알기 위해서 4다 있고 곱한 게 K니까 보통 빼기나 다른 뭔가를 하나 더 줘서 연립해서 이제 곱하기를 찾겠죠. 그게 바로 요 식. 근데 베타가 2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요. 2알파 플러스 2 플러스 2 감마. 는 2 감마. 근데 2로 나누면요. 알파 플러스 1은 감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뭐 감마 자리에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알파 감마 다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곱셈 공식 변형을 할래요. 알파 빼기 감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요거의 4배가 남는 거잖아요. 계산해보면 4분의 16 빼기 마이너스를 제곱했으니까 1이죠? 는 4K. 요거의 4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는 뭐가 나온다? 4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저 fx식이 저렇게 되어 있을 때 x축에 접한다는 특징이 있죠. 얘는 x축에 접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k부터 k 플러스 2까지 봤을 때 fx의 최대 빼기 최소를 gk라고 하자. 나올 게 나왔죠.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다. 즉 2로 일정이에요. k 값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뀌는 거지 길이가 일정하다. 길이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 빼기 최소를 했을 때 그걸 gk라고 한다. 결국 gk라는 함수는 변수가 k가 되는 거예요. 구간이 변수인 거야.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자, g3이 a래요. 그리고 g2 플러스 g6이 30이다. 그때 f6을 구해보라고 그랬죠. 자, 이 문제가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시험 시간에 시간 안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봤을 때 시간 안에면 4분 안에 그래도 4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처음 보는 것처럼 풀면은 시간 안에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요게 최대고 요게 최소예요. 근데 구간 길이 이 자리, 이 자리를 조금 이쪽으로 당겨오면 요렇게 꼭지점이 들어갔다 이거지. 그때는 최소값이 이거야 이제 꼭지점 들어가지고. 근데 최대가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에 따라서 둘이 최대를 어디로 구할지가 정해지죠. 또 요렇게 잡으면 최소는 이거예요. 근데 최대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따져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렇게 잡힐 때 이땐 최대값이 오른쪽의 함수값이겠죠. 경계에 왼쪽의 최소값이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케이스들로 나눠서 조금 G3이 A인 순간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G3이 A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K에 3을 집어넣어서 읽어주면 GK니까 K에 3을 집어넣어야 돼요. K에 3을 집어넣으면 G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3부터 5까지 이 함수를 봤을 때 3부터 5까지 봤을 때 얘 최대 빼기 최소. 자, 그럼 당연히 3부터 5까지의 그림을 저 그래프랑 연결해서 보려면 선생님이 구간을 5개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얘가 B에 접하잖아. B에 접하는데요. 3하고 5가 처음에 꼭지점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돼서. 즉,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는 B가 5보다 클 때예요. B가 5보다 클 때. 뭐, 같아서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죠. B가 5보다 클 때. 자, 이때는 최대가 F3이고요. 최소가 F5야. 왼쪽이 최대, 오른쪽이 최소다 이거죠. 경계가. 그래서 이때는 F3 빼기 F5로 할 거야. 다른 식으로 합시다. G3이 F3 빼기 F5다 이거야. 최대 빼기 최소. 자, 이건 직접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요. A배에 3 빼기 B의 제곱 빼기 A배에 5 빼기 B의 제곱. 이 A다. 요걸 풀라는 거죠. 요거 풀면 A 다 소거되고요. A가 0이 아니거든. 양수예요. 그러니까 소거시켜도 돼요. 약분 다 하고 전개하면요. B제곱 B제곱 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6B에서 마이너스 10B 하니까 4B. 9에서 25 빼니까 마이너스 9. 9에서 25 빼면 16. 16은 1. 이렇게. 그래서 B가 4분의 17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탈락인 게 B가 5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안 됐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듯이 이게 이런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를 기존에 풀어봤던 사람만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3이야, x가. 그리고 이제 꼭지점이 들어오게 한 거야. 근데 꼭지점은 들어오는데 최대가 왼쪽이 최대인 순간 아직 조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는데 조금 들어와서 왼쪽이 더 큰 순간. 오른쪽보다. 그래서 요거. 이때는 이게 B랑 더 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얘네들의 중점 구하면 4가 여기 있거든. 4가 B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B가 4보다는 커진 거야. 5보다 아직 작죠. 작거나 같다 합시다. 이렇게. 자, 이때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때 G3은 F3이 최대야. 여전히. 근데 최소가 이제 F5가 아니야. 요게 들어가 버리거든. 꼭지점이. 그래서 0이다. 그래서 F3만 쓰면 돼요. A배에 3 빼기 제곱이 A. B-3의 제곱이 1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B가 4거나 또는 B가 2거나인데요. 둘 다 이 범위 안에 없죠. 그래서 탈락.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구간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구간이 조금 올라와서 꼭지점이 들어가는 순간이 이렇게 됐잖아. 아직 왼쪽이 커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와. 조금 더 들어오면 이렇게 돼서 3하고 5의 함수값이 같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 한번 따로. 3하고 5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이게 같으려면 요 B가 뭐여야 되죠? 4여야 돼요. 둘의 중점이어야 되니까 딱 대칭. 그래서 이건 B가 4인 순간이었다. 이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요거는요, B가 4니까 이때 최대는 F3으로 해도 되고 F5로도 해도 되고 같은 순간을 찾는 거야. 자, F3은 A배에 3 빼기 4의 제곱이 B를 4로 딱 고정해 놨잖아. B가 4니까 3 빼기 4의 제곱이면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최소는 0이어야지. 그래서 이거 A네요. A는 A야. 맞네요. 그렇죠? 이게 A다 되잖아. 그래서 B가 4면 되더라 이거예요. B가 4면 되더라. 근데 A가 뭔지는 몰라요. B가 4니까 이 값이 A더라.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림을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자, 네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랑 반대로 F5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똑같이 구간 안에 B가 있긴 한데 구간 안에 없어요. 그래서 탈락. 그리고 구간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잡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F5 빼기 F3이 그 A다 하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A다 나와요. 그럼 여기서 찾은 A도 범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가 4다를 가를 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B가 4인 거 가지고 문제 세팅을 다시 해서 나를 풀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나 조건을 볼 건데요. B에다가 4 집어넣어서 썼고요. 여기에 4의 대칭이다까지 알아낸 거야. B에서 대칭. G2. G2는 뭐죠? 2부터 4까지 볼 때. 2부터 4까지 볼 때의 최대 빼기 최소죠. 최대는 F2, 최소는 F4. 근데 F4는 0이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인 빼기 0. 요게 G2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6은요. K를 6 집어넣으니까 6부터 8까지 봤을 때 최대 빼기 최소야. 그러면 6은 여기 있고 8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8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 빼기 6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 8을 집어넣으면요. 8 빼기 4니까 4잖아요. 4의 제곱 16. 16에 빼기 6 집어넣은 거는 4A죠. 이거 뺀 게 바로 G6. 요게 F2, G6. 둘이 더하면요. 16A죠. 16A가 32. 이렇게 해서 A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게 됩니다. A가 2기 때문에 fx식을 다 알아낸 거죠. 여기 2예요. 2. 자, F6 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x에 6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얼마? 8 해서 답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기수가 A인데 A가 음수예요. 최고차의 기수 인수인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F3과 G3이 같대요. 이게 3에서 둘이 함수값이 같고 3을 기준으로 3보다 왼쪽에서는 fx를 읽고 3보다 오른쪽에서는 gx를 읽으라는 걸 hx 함수라고 했어요. 즉 3을 기준으로 왼쪽은 fx 그래프를 가져오고 3보다 오른쪽은 gx 그래프를 가져와서 둘이 연결을 했을 때 3에서는 만나거든. 그러니까 연결되게 만나서 새로 생긴 함수를 이제 h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hx라는 저 이차함수 두 개 모아놓은 거 그거는 f0이랑 만나는 점이 0, 4, 12뿐이래요. 딱 3개 뿐이라는 거죠. y는 f0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건 f0은요 fx의 x자리에 0 집어넣은 값 즉 0에서의 함수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상수예요. 그러니까 y는 2, y는 5 이런 거야. 그거는 x축의 평행한 선이죠.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3보다 왼쪽에 알파, 3보다 오른쪽에 베타에 대해서 이 알파, 베타는 3보다 왼쪽이니까 하나는 알파 쪽, 하나는 베타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3은 둘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 그래서 hx가 2x 빼기 8하고 어떤 1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들을 찾았더니 그게 알파랑 3이랑 베타래요. 3에서 한 번 만나고 3보다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3보다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난다 이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래요. 그때 h-2 더하기 h5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요 가조건부터 먼저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상황이 자, f0이라는 선을 먼저 좀 그려놓고 보면요. f0이 요렇게 돼요. y는 f0이 요렇게 돼요. 이거는 fx의 0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fx가 쭉 올라가면서 0을 지날 거예요. 근데 fx랑은 0에서만 만나요. 4하고 12는 다 gx, 3보다 큰 쪽이거든. 그러니까 fx랑은 여기서 한 번 만나야 돼, 딱. 한 번 만나려면 그림이 이렇게 해서 요거거나요. 아니면 뭐 접하거나. 이 두 개밖에 안 돼, 일단.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0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야. 얘는 이게 0인 거. 근데 이런 것 중에 뭐가 되냐 이건데 첫 번째 요거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gx를 그릴 때 f3과 g3이 같으니까 여기가 3이다 이거 선생님 말은. 여기가 3이야. 근데 gx를 그릴 때 얘는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 볼록이거든. 그러면 꼭지점이 아직 안 나타났다면 gx가 꼭지점이 오른쪽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다 한 점씩이야. 두 점이 만나야 되거든. 4랑 10이 두 번 만나야 돼 gx가.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점씩밖에 안 만나. 꼭지점이 왼쪽에서 내려오는 그림만 나와도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gx가 볼록하면서 두 점을 만나야 돼. 그러면 볼록해서 두 점 만나려면 이거보다 밑에서부터 gx가 그려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 1번 그림이 안 되고 2번 그림이 돼요. 2번 그림. 이렇게 돼서 gx가 여기서 볼록하고 올라왔을 때 만나는 점이 4랑 1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그래서 fx는 0에서 접해야 되고 gx를 그렸을 때 이제 두 점 만나는 게 4랑 10이다.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가조건이 말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본 거고요. 요거 가지고 식으로써 쓸 건데 자 f의 0에서 fx는 fx는 x는 0에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을 fx식을 써놓읍시다. fx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서 씁시다. fx는 ax 제곱 그리고 꼭지점이 x좌표인 거잖아. 그러면 1차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f0을 내가 b라고 해놓을게요. b. f0을 b. f0이 상성이잖아요. 그걸 b라고 하자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gx는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4일 때 값이 b예요. f0이 b니까 4일 때 값이 b고 12일 때 값이 b야. 즉 요거는 여기다 잠깐 써보면 gx가 f0이랑 만나는 점, 즉 이게 b라고 내가 놨죠. b랑 만나는 점, 이거의 근이 4하고 12인 거거든. 그러면은 gx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빼기 4가 근이고 x 빼기 12가 근인데 최고차 함계수는 같았다고 그랬고 여기 b가 있어야 4 집어넣어야 b, 12 집어넣어야 b. 이렇게 gx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x와 gx에 대해서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인 상태로 가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서 이제 이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겠죠. 자, 나로 갈 건데요. 나에서는 2x 빼기 8을 그리래. 요 hx. 그림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릴게요. 나. 마지막 계산할 거예요. fx는 근이 3하고 알파예요. 이거랑 만날 때의 근.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빼기 8 같다 하면은 fx가 요거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가 2x 빼기 8과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이 3하고 알파다 이거죠. 그래서 왼쪽으로도 몰아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8이 0이다의 근이 3하고 알파죠? 그럼 보통 근각계수 가지고 표현을 좀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인 거 아니까 좀 이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알파 더하기 3은 a분의 2 이렇게 나오고요. 3알파는 a분의 b 플러스 8.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a, b를 둘 다 모르니까 나중에 a를 먼저 찾고 합으로 a를 찾고 나중에 대입해서 b를 찾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이 gx랑 만나는 점은 3이랑 베타죠. 그래서 ax-4, x-12 플러스 b가 2x-8과 만나는 점. 둘이 같다 해서 근이 3하고 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다 넘어 전개하면서 쓸게요. ax제곱 이거 최고차 1차항이 마이너스 16ax거든. 2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묶어서 16 플러스 16a 플러스 2의 x. 상수항은 48a 플러스 b인데 8 넘어오죠. 48a 플러스 b 플러스 8은 0.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의 합과 곱을 써보면요. 둘이 더하면 나중에 곱은 쓸모없긴 한데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복잡해서 안 쓸 건데 일단 써볼게요. 두 분의 합은 a분의 16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요. 두 분의 곱 3베타는 a분의 48a 플러스 b 플러스 8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가정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걸 알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 둘이 더해주면은 알파 베타 더하고 6을 더했죠. 그러면 12가 되겠죠. 뭐가 12예요? 얘네들을 더하면. 근데 a분의 16a 플러스 2는요. 이렇게 16, 이렇게 a분의 2잖아. 그러니까 16에다가 a분의 2 있고요. 여기도 a분의 2 있어요. 그래서 a분의 4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아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요. 알파와 베타도 구해줄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니까 14거든요. 그러면 3 플러스 베타가 14니까 베타는 1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를 구해야지 이제 fx를 다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알파, 베타 다 안 구해도 되거든. b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b를 구하려면 이쪽 볼까요? 이쪽. 3알파. 알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3배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a를 마이너스 5라고 했고 b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여기서 b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 2.2 곱하면 15. 15에서 8 넘어가서 빼면 7. 그래서 b가 7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7이라고 알게 돼요. 자, 여기 중간 비워놨죠? 여기다 마지막 계산할 거예요. h-2랑 h5를 넣으라 그랬거든요. h-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h5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야 돼요. 즉, f-2와 g5를 구하래요. f-2.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고요.
G에다가 5 집어넣으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하고 마이너스 7하고 A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B예요. 이거 A, B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A, B 알고 있는 거 대입합시다.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7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B는 7이니까 2배는 14. 그래서 17이라고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21번입니다. 문제가 이제 5일 동안 4개의 종목의 활동을 할 건데, 자, 매일 2종목씩 할 거예요. 매일 2종목씩. 하루도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종목은 여러 번 해도 되는데, 하루에 2개씩 꼭 하도록. A를 뭐 5일 동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네, 조건이 있어요. 모든 종목은 적어도 이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하는 건 없다 이거죠. D를 5일 중에 하루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종목을 다 적어도 2일. 뭐 3일 해도 되는 거죠. 4일 해도 되고. 조건만 만족한다면. 자, 나 조건이 조금 강력해요. A, B는 같은 요일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요일에 하면 안 된다니까 얘네가 딱 구분 지어지잖아. 이런 게 좀 되게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아마 경우를 따져줘야 될 거예요. 다 B, C는 하루만 같은 요일. 그러니까 나 조건을 먼저 세팅을 잘 해놓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다 조건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나 조건은 A, B가 같은 요일에 있으면 안 된대. 그러면 지금 5일이 있거든요. 5일이 있는데 A, B가 다른 요일이면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틀씩은 해야 되잖아. 그러면 A 이틀, B 이틀 안 겹치게. 그러면 하루는 남죠. 그건 A, B가 안 들어가는 거야. 또는 A 3일, B 2일. 또는 A 2일, B 3일. 그러면 좀 잘하는 친구들은 A 3일, B 2일 그리고 A 2일, B 3일은 대칭이겠네? 2배 하면 되겠네 할 수 있는데 B랑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B는 다른 조건이 있어. A랑은 다르게. 그래서 3가지가 다 같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할 거예요. 자, A가 이틀하고요. B도 이틀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A, B를 이틀씩 하기로 했으면 요일이 5개가 있잖아요. 5개 중에서 4일을 골라서 A 할 요일 고르고 B가 할 요일을 고르면 되죠. 즉 5개 중에 4개를 골라서 2개 나누면 돼요. 그래서 5일 중에 일단 4일을 골라주고요. 월, 화, 수, 목 골랐다 이거야. 5일 중에. 그 다음 4일 중에서 A가 이틀 할 거니까 4일 중에 2개를 골라줘요. 그게 A가 할 일이야. 그러면 나머지 이틀에 뭐 하면 돼요? B가 할 일. 그건 이시이죠. 그래서 사실 1이죠. 굳이 씁시다. 그러면 A, B가 운동하는, A, B를 활동하는 날짜를 정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일을 월, 화, 수, 목 할 건데 A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B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해 이렇게 했어요. 자, C, D를 이제 넣어줄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매일 2종목씩은 하라고 그랬는데 C, D의 상황을 보면 금요일 날은 A랑 B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무조건 C, D는 여기는 무조건 금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해야 돼. 그러면 남은 걸 생각해보면 남은 건 4일이에요. 월요일 날 하나 해야 되고요. 화요일 날 하나 해야 되고 수요일 날 하나 해야 되고 목요일 날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몇 번 하는지 정하자 이거예요. 4번 남았잖아. CD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CD 날짜부터 정해야 되겠네요. 다시. 자, A, B 활동 횟수는 정했고요. CD 활동의 개수를 정할 건데, 자, 매일 2개씩 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하나 비어있죠?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비어있어요. 그래서 총 6번을 남았어요. 6번 중에서 C를 몇 번, D를 몇 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C가 이틀, D가 4일. 6일을 어떻게 채우느냐를 따져야 돼요. C가 3일, D가 3일. 그리고 C가 4일, D가 3일이라는 거 할 건데요. 지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CD는 반드시 금요일날 해야 돼요. 일단 하루씩. 왜냐면 금요일날은 A, B를 안 하기로 했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한 번씩은 들어갔어요. 그러면 C 한 번 남았고 D 3번 남았어요. 여기는. 자, D가 3번 남았는데 C 하루 남았고 근데 C는 B랑 겹쳐야 돼. 하루.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화요일이나 목요일날로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C가 들어가는 날짜는 이시1이야. C가 들어가는 날. 그러면 D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C를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D는 남은 거에 3번 해야 돼요. 4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은 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남은 요일을 그냥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C 3일, D 3일 할 건데 C를 하루는 B랑 겹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 중에 하루는 들어가야 돼. C가 뭐 화요일날 들어가. 그러면 이틀 중에 하루니까 여기도 이 C일 고르죠. 그리고 C가 아직도 하루가 남았어. C가 아직도 하루가 남았는데 여기엔 하면 안 돼. B랑 하루 겹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하나 채우는 게 이 C1이야. 그러면 남은 요일, 예를 들어서 C를 수요일 날 했어. 그러면 남은 이틀, D는 월목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D는요, C가 정해지면 D는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D는 그냥 항상 자리가 정해져요. C만 잘 골라주면 돼요, 우리. 자, C는 4일 할 거야. C는 4일 할 거면, 예를 들어서 B랑 겹치게 화요일 날. 이것도 겹치는 날짜 고르는 게 이 C1이죠. 그러고 나면은 C가 3일을 더 해야 되거든. 2일을 더 해야 되죠. 저기 했고, 여기 했고, 2일 더. 근데 이 일이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D는 남은 요일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로 끝나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가지, 요건 4가지, 요건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더하면은 8이죠. 30 곱하기 8.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240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이틀, B 이틀이라고 정해놓으면 240개가 됩니다. 요거 지우고 두 번째 요일, 두 번째 상황을 좀 따질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A가 이틀, B가 3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5 요일 중에서 A가 들어갈 날짜 2개를 고르자 이거죠. 이건 OC2예요. OC. 그러면 남은 날짜 3일은 뭐 하는 거야? B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자리를 잡아서 모릅시다. 예를 들어서 A를 월목에 하기로 했어요. 그럼 B는 화, 수, 금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요일에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CD를 합쳐서 요일에 하나씩 하면 돼요. 즉 5번을 하면 돼. CD 합쳐서. 그렇죠? 그런데 요 조건이 있죠, 이제. B는 C랑 하루만 겹쳐야 돼. 그럼 이제 C를 골라줄 건데 C 고르기. C를 2일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겠죠. 5일을 채워야 되니까 C 2일, D 3일. 이럴 수도 있고 C를 3일 할 수도 있고 D를 2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C를 보면요, C는 B랑 하루 겹쳐야 되잖아. 그러면 C는 화, 수, 금 중에서 하루 겹쳐라 이거야. 여기다 겹쳤어요. 그러면 3일 중에 하루 골라야 되는 거죠. 30. B가 3일 있으니까 그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면 C는 하루를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더 이상 겹쳐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겹치겠죠. 뭐 목요일 날. 이 C1이죠. 그러면 D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상 남은 자리 알아서 들어가면 돼. 얘는 월수금 해야 돼. 그래야지 하루에 2개씩 하는 거잖아, 무조건. 그래서 그냥 한 가지. D를 고르는 건 한 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엔 C를 3일 동안 할 거야. C를 3일 동안. 그러면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B랑 같이 겹치는 날짜 고르는 게 30일이야. 그리고 이틀을 더 해야 되거든. 근데 B랑 안 겹치게 들어가려면 요 이틀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즉, 이틀이 남았는데 그 이틀 중에서 이틀을 다 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D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가 들어가는 건 한 가지. 그래서 여기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OC2가 지금 10이죠. 10에다가 6 더하기 3, 9. 10 곱하기 9를 하니까 몇 가지? 90까지. 두 번째 케이스에선 9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A가 3일, B가 2일하는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중에서 3일, 2일 구분 지으면 되니까 A가 활동하는 걸 월수, 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OC3. 뭐 OC로 해도 돼요. B를 먼저 고른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CD를 골라주면 되죠. B는 여기 화목에 들어가요. 자, 그때 C 잘 정해주면 돼요. D는 알아서 들어가니까. 5일 중에서 적어도 2일씩은 해야 되니까 C 2일, D 3일 하는 거. 그리고 C를 3일, D를 2일 하는 거. 2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C를 2일 동안 할 거야. 그러면은 B랑 하루는 겹쳐야 되니까 이틀 중에 하루는 할 거예요. EC. 그리고 남은 3일. B를 안 하는 남은 3일 중에 하루를 해야 되죠. 30.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C가 여기 했어. 그러면 D는 남은 요일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니까 한 가지. 그냥 들어가야 되죠. 셋 다. 하루에 2개씩은 해야 돼. 그러니까 D가 나머지 인수를 채워줘야 돼. 이거 계산하면 6이고 저 OC3도 계산해볼게요. 10. 그 다음 C를 3일, D를 2일 하는 경우로 하면요.
C가 3일이기 때문에 B랑 하루 겹치려면 둘 중에 하루를 해야 되죠. 그래서 20일 일단 하루 골라주고 이틀 중에 하루 여기 겹치기로 했어. 그럼 이틀을 더 해야 돼. 근데 B를 안 하는 날짜가 3일 있어. 3일 중에서 이틀을 골라야 돼. 그게 바로 32죠. 뭐 여기 하겠다. 이거. 그러면 D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해야지만 돼요. 항상 D는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6이죠. 그래서 6 더하면 12가지죠. 10 곱하기 12 하니까 몇 가지야? 120가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240, 두 번째 케이스 90, 세 번째 케이스 120 나왔죠? 다 더하면 450. 그래서 21번 답은 450이 되게 됩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고르래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조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중 7의 개수는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7이 뭔가 하나에 들어있다 이거죠. 세 자리 중에. 자, 나조건.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곱했을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라는 건 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홀수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한번 써준 것 뿐이에요. 한 번 더 그냥 해석하게. 자, 두 숫자를 곱했을 때 홀수라는 건 둘 다 홀수여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요 조건은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홀수면서 3개의 자리 중에 7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7이 100의 자리일 때랑 10의 자리일 때랑 1의 자리일 때를 3번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100의 자리가 7일 때, 1의 자리가 7일 때는 같겠죠. 자, 첫 번째. 100의 자리가 7인 걸로 이렇게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는요, 아무 숫자나 올 수 있어요. 7만 빼고. 7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미 썼잖아, 7은. 그래서 7만 빼고 아무거나 올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한 자리 자리수는 0부터 9까지 7 하나 빼면 9개죠. 여기 9개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1의 자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7이 못 오는 건 10의 자리랑 똑같은데 1의 자리는 홀수여야 돼. 그러면 1, 3, 5, 7, 9 5개 중에서 7 못 오니까 4개. 그래서 36개고요. 두 번째, 이거 바로 할게요. 1의 자리 7인 거. 1의 자리 7인 건요, 여기 똑같이 9개 되고요. 7 빼고 아무거나. 그리고 여기는 홀수 중에 7 빼고니까 4개예요. 그래서 똑같이 36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좀 달라요. 10의 자리가 7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이제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요. 10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뭘 못 쓰죠? 7을 못 써요. 7 못 쓰는 홀수. 1, 3, 5, 9. 1, 3, 5, 9. 몇 개? 4개, 4개. 이렇게 해서 곱하면 16개. 그래서 36개, 36개, 16개니까 72개에다가 16 더하면 88개. 그래서 26번 답은 서답형이죠? 88. 자, 27번 문제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fx를 x-a로 나누는 나머지가 2fx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4. 많이 풀어봤던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요 식 자체가 나머지 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fx의 차수를 먼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갈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를 x제곱 빼기 4x 빼기 5.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0 되는 게 2개니까 식을 2개 뽑아내서 아마 풀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죠. 자, fx를 x-a로 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요 식 쓰는 게 90%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fx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2fx 플러스 6x 제곱 빼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나머지 쪽에 있는 거는 나눈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1차 이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물론 fx의 차수를 정해가면서 판단은 되지만 이 정도는 바로 갈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둘이 계산했는데 1차 이하다. fx가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다. 왜? 이렇게 계산해서 2차항이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얘가 3차, 4차, 5차 하면 차수가 더 올라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a는 저기 있으니까 a 말고 bc 씁시다. fx는 이렇게. 자, 그러면 fx가 이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을 내가 써보면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fx죠?
요걸 뭘로 나눴더니 x-a로 제곱으로 나눴더니 요쪽이 어떻게 되냐면 2배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다 2배 하면 2bx 플러스 2c 빼기 4고 내가 목자리를 비워놨잖아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얘 차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눈다.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다. 몫이 상수항일 수밖에 없고 x제곱에다가 이거 곱해서 최고차가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은 개수가 몫이 마이너스 3, 몫이 상수항밖에 안 되네요. 사실 몫이 상수항. 요 몫의 모양까지도 찾아줘야 돼요, 이 문제.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식을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개수 비교를 하면 B와 C를 A로 표현할 수 있어요. B와 C가 나오진 않아요. 아직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요.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1차는 마이너스 2ax에다 마이너스 3 곱하면 6ax거든요. 여기 2bx 있어. 그래서 6a 플러스 2b의 x.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하면요. a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a제곱. 뒤에 2c 빼기 4까지 있어요. 요게 요거랑 같아요.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보면요. b랑 6a 플러스 2b가 같아요. 그래서 b 이쪽으로 넘어오고 6a 넘어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b는 마이너스 6a라고 나오고요. 자, c랑 요거랑 같다. 이번에도 c를 구하기 위해서 얘 이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 c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치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4니까 c는 뭐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야? 3a 제곱 플러스 4라고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아낸 결론은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b자리에 마이너스 6a, c자리에 3a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다는 정보예요. 여기까지. 아직 a라는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더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저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했더라고. 근데 요거를 이제 제곱하고 저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제 정말 먼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간단히 하는데, 자, 요거 식만 그냥 써보세요. 나머지 정도니까. fx의 제곱 빼기 2fx 플러스 3을 뭘로 나누냐면 인수분해 아까 내가 했죠. 일부러 필요하니까 요걸로 나눴어요. 그때 몫이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2래요. 자, 그럼 여러분은 요거 나머지 없애기 위해서 x에 5 집어넣잖아. 5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요. f5의 제곱 빼기 2배의 f5 플러스 3은 2니까 2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이야. 이해갔나요? 또한 마이너스 1도 집어넣으면요. f-1의 제곱 빼기 2배의 f-1 플러스 1은 0이에요. 이 두 식을 보고 여러분이 알아내야 될 건 여기다가 5 집어넣어가지고 제곱해야지. 그런 순간 또 어려운 계산을 해요. 이게 아니라 fx, 5랑 마이너스 1 들어간 자리를 그냥 x라고 보면 fx 빼기 2fx 플러스 1은 0. 이거는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정식의 두 분이 모인 거야. 이방정식의 두 분이 5랑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근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fx는 2차식이니까 많아야 두 개고 그 두 개가 실근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5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같다니까. 자, 그래서 fx는 뭐야 이거? 1일 수밖에 없어요. fx가 1이다의 두 분이 5하고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야지 fx를 제곱하는 순간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는 길을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 fx가 1이다를 풀었을 때, 그럼 요게 1이다를 풀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1 하면요. 1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4는 1이니까 1 넘어오면 이거죠. 얘가 근이 5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a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근데 여기서 두 개 더하면 4죠. 그래서 a가 뭐다가 나와요? 마이너스 2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fx식을 온전히 찾았죠? a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요. fx.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fa 제곱은 f4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다 4 집어넣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48 플러스 4 집어넣죠. 48 플러스 16이네요. 그래서 16
FA 보면 16. 그래서 답이 16이 나오게 됩니다. 네, 28번 문제입니다. 문제 글 써져 있는 건 좀 생략할게요. 너무 기니까. 자, fx가 2분의 1 x제곱 빼기 2x인데요.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을 L1이라고 하고요. 얘가 x축하고 원점하고 a점에서 만난대요. 그 a 좀 이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랑 평행한, 즉 기울기 m인 직선을 또 그려요.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a도 있지만 c도 있죠? 그 c. 그래서 B점 수선의 발, C점 수선의 발 내려서 요 삼각형 S1, 이 삼각형 S2. 여긴 삼각형이 없죠? 여기 보조선 좀 그리세요. 보조선이 아니라 그림이 아예 나타나 있죠. 요거. 이게 S2야. 요거는 직선이 있으니까 넓이 있고 요거요. S1. 둘이 뺀 거. S1 빼기 S2의 최대값 구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별거 없고요. 직선이나 이런 거 필요한 문자대로 표현을 해주고 점들 다 찾아서 삼각형 넓이 빼는 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계산 잘 해봅시다. 자, 일단은 직선부터 찾아야 될 텐데요. A점부터 찾읍시다. A점. 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이거 2 곱해서 보면, 이거 능령해야 되잖아. 2 곱해버리면 X제곱 빼기 4X는 0이에요. X는 0 또는 4. 그래서 여기가 4,0이에요. A 찾았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L1, L2 직선은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Y는 MX예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얘는 4,0. 4,0 지나면서 기울기 M. 요겁니다. 직선 두 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요 2차 함수와 이 직선들이 만나는 점들, 이걸 구해야 되니까 계산으로 쭉 밀고 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점 B를 찾기 위해서 2분의 1 X제곱 빼기 2X가 MX랑 같다. 이거 만나는 점 구하면 0 나와요. 0도 만나니까. 하지만 다른 점을 찾고 싶은 거죠. 지금 넘어와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곱해서 보면요, 곱하고 x로 묶잖아요. 그러면 x 빼기 4 플러스 2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좌표가 4 플러스 2m이다. 여기 x좌표가 4 플러스 2m이라는 거야. 그럼 y좌표는 뭐냐 이거죠? y는 mx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m을 곱해버린 게 y좌표겠죠? 4m 플러스 2m 제곱. 네, 이렇게 나와요. y좌표. b점을 구했어요. 자, 삼각형 넓이 s2 구하고 갑시다. 삼각형 넓이 S2는요, 이 길이가 B점의 Y좌표인데 그게 높이일 거고, 이 길이는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 빼야 되겠죠. 2M 플러스 4에서 4를 빼. 그러면은 2M, 이게 밑변이고요. 높이는 4M 플러스 2M 제곱이에요. 곱하기 2분의 1까지. 요게 S2 삼각형 넓이다 이거죠. 전개 바로 해서 정리하고 갈게요. 2M 제곱에다가 이렇게 약분하면 M 곱하니까 2m 세제곱 플러스 4m 제곱이에요. 이게 S2. 자, 그 다음에 C점을 찾을 건데요. C점은 Y는 MX 빼기 4m 전개하면 그거랑 이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이야. 그래서 요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2분의 1 X제곱 빼기 2X와 누가 만나는 거? MX 빼기 4m. 자, 한쪽으로 넘어오면요. 2분의 1 X제곱 빼기로 묶어서 2 플러스 M의 X 플러스 4m은 0 이렇게 돼서 이거 2를 곱하면서 쓰면요 x제곱 빼기 4 플러스 2m의 x 플러스 8m은 0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똑똑한 친구들은 보일 거예요. 이미 두 직선이 만나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4거든요. 그 말은 얘가 x 빼기 4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4 하나 곱해주면 나머지는 2m밖에 안 돼요. 대각선 곱하기 할 때. x 빼기 2m, x 빼기 4로 된다는 거야. 그럼 딱 이게 떨어질 거야. 즉, 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2m이다 이거야. 그럼 y좌표는 뭐냐면 여기 대입하면 되죠? 2m 대입하면 2m 빼기 4에다가 m 곱하죠. 2m 제곱 마이너스 4m. 자, 그래서 S1 넓이 구할 건데요. S1 넓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넓이 S1 구할 때 x 밑변은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에서 2m을 빼니까 밑변은 4-2m이에요. 거기다 2분의 1 곱해 주시고요. 곱하기 높이 할 때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y값이 음수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5면 높이 5, 마이너스 5라고 안 할 거잖아요. 5로 바꿔야 되잖아. 얘 보고 바꿔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4m-2m 제곱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여기 곱해서 없애주면요. 여기가 2-m이고요. 여기가 4m-2m 제곱이에요.
그럼 계산해주면요. 3차항은 2m 세제곱. 2차항은요.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해서 마이너스 8m 제곱. 그리고 1차항은 이렇게 곱해서 8m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S1이고 이게 S2거든요. 둘이 빼라고 했어요. 빼면 2m 세제곱, 2m 세제곱 빼면 없어지고, 여기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12m 제곱. 요거에서 뺄 거 없으니까 그냥 8m 그대로 오면 되죠. 내 예상대로 뺀 거는 2차식이에요. 그래야 최대 최소 문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m제곱 빼기 4분의 3분의 2m. 그럼 여기 9분의 1 필요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1은 얘랑 곱해서 나가죠? 그러면 9분의 4니까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 그럼 얘는 m-3분의 1의 제곱으로 묶이는 애인데 마이너스 12배에 얘가 m이 3분의 1이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m은 선생님이 문제 안 적었지만 0하고 2 사이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 가능하다. 즉 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대값일 수 있다 이거예요. 3분의 1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3분의 4다. 그래서 P는 3, Q는 4가 나옵니다. 둘이 곱하라 그랬죠? 네, 곱하면 12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29번입니다. 1부터판까지 자연수가 8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를 골라서 나열을 한대요. 크기 순서대로는 아니고 그냥 뽑은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6까지라고 했을 때 A라는 숫자는 100의 자리를 A1, 10의 자리를 A2, 1의 자리를 A3로 가져온다는 거고, B는 10의 자리를 A4, 1의 자리를 A5로 가져온다는 거고, C는 A6을 그냥 숫자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둘이 A, B, C 더한 거, 그리고 A에서 B 빼고 C 뺀 거, 이게 5의 배수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즉 이런 숫자 고르는 방법의 개수죠. 자, 우리가 5의 배수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요. 5의 배수는 끝자리, 즉 1의 자리, 1의 자리가 0 또는 5거든요.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한 게 1의 자리가 0 또는 5야. 그거는 A3, A5, A6 더해서 0 또는 5라는 거죠. 1의 자리가. 물론 3개 더하면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10인 거지, 20인 거고. 어쨌든 3개 더한 거에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 그리고 A3에서 A5 빼고 A6을 빼겠죠. 그게 0 또는 5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의 자리가 0 또는 5고 얘의 1의 자리가 0 또는 5면요. 둘이 더하면은 1의 자리는 0 또는 5예요. 0, 0 더하면 0. 0, 5 더하면 5. 5, 0, 5. 5, 5면은 10이 되니까 1의 자리는 0으로 바뀌죠. 둘이 뺀 것도 어때요? 뺀 것도 0 또는 5예요. 그래서 나는 둘이 더한 것과 둘이 뺀 것의 1의 자리를 볼 거고요. 둘이 더해버리면 2의 A 숫자 있죠? 저거의 2배의 1의 자리가 0 또는 5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3의 2배. 이게 뭐라는 거야? 0 또는 5. 근데 0일 수는 없거든요. 얘가 0이어야 0이잖아.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돼서 10,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 15. 또는 20.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A3이 1부터 8까지니까. 5여야 된다는 거죠. 5. 그거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A3은 딱 정해져 버려요. A3은 5구나. 둘이 더한 것도 1의 자리가 0 또는 5다를 이용해서 A3이 5다를 구했어요. 자, 둘이 더했잖아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둘이 빼면 A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B랑 C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둘이 빼면은 2배의 B 플러스 C거든. 이게 1의 자리가 또 0 또는 5여야 돼요. 그 말은 A5와 A6을 더해서 1의 자리가 0 또는 5라는 거죠. 그러면 A5와 A6을 더해서 2배 한 개에 0이거나 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일 처음은 5거나 10이거나 15거나 20이거나 25거나 30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아마 알겠지만 2 곱하기 어쩌고 했을 때 홀수는 안 돼요. 얘네가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5랑 15, 25 이런 거 안 되고요. 10, 20, 30은 되는데 40은 안 돼요. 또 40이려면 얘가 둘이 더해서 20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커봤자 8, 7이죠. 그래서 딱 이렇게 3번 해봐요. 그러면 A5 더한 게 12, 2배 한 게 11나니까 A5 더해서 5예요, 이건. 5이니까 1, 4, 2, 3, 4, 1, 3, 2, 4, 1. 4번 있고요. 둘이 더해서 얘는 10인 거야. 둘이 더해서 10이면은 3, 2, 8. 3, 7, 4, 5, 4, 6. 5, 5는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여기서 5도 썼고. 그래서 6,
4, 7, 3, 8, 2 해서 6가지 있고요. 둘이 더해서 2배 한 게 30, 둘이 더해서 15, 7, 8, 8, 7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 6개, 2개. 그럼 12개죠. 12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 A1, A2, A3, A4, A3, A4, A5, A6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무조건 5나로 정해졌고요. 이 2개 A4랑 A5랑 A6이죠. 이 2개 고르는 방법이 12가지 있다. 그럼 나머지 A1, A2, A4는요 3개의 숫자를 쓰고 남은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3장 숫자 썼으니까 남은 게 5장이잖아요. 그 5장 중에 3개 골라서 나열해 주면 돼요. 5, P, 3. 5P3이 60이거든요. 60에다가 12 곱하니까 얼마예요? 답은 720개. 그래서 29번의 답은 720개가 됩니다. 네, 30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fx가 4분의 1의 x-4a 제곱 플러스 a. 얘는 꼭지점이 이제 4,a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y좌표가 양수예요. 그 다음 gx, hx가 있는데 둘이 양수 b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야. 서로 수직이다도 맞는데 기울기 양수고 기울기 음수고요. y좌표는 똑같아요. 그때 이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네 점, 그 근들이 알파 베타거든. 그 근들을 찾아서 사각형 넓이고 있을 때 최대값을 더하기 최소값. 자, 이 네모 박스를 한번 보죠.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다고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수직선에서 fx 빼기 gx, fx 빼기 hx가 16분의 1의 x-알파 n승, x-베타의 4-n승. 여러분은 n승과 4-n승 본 순간 둘이 더해서 4다. 즉 근이 4개다 이거야. 1차식 4개로 쪼개진다 이거야. 근데 그 1차식이 x-알파 몇 번, x-베타 몇 번 이렇게 중복된 2개의 식으로 쪼개진다 이거죠. 단 n은 1부터 3까지. 그러면 n이 1이면 알파는 1번, 베타는 3번 근이라는 거고 n이 2면 2번, 2번, n이 3이면 3번, 1번 나온다. 그러면은 요 식을 fx 빼기 gx의 적절히, fx 빼기 hx의 적절히 나누어 주고 그때마다 근이 뭔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건 n이 1인 경우를 해봅시다. n이 1인 경우. n이 1이라는 건 알파, x-알파가 인수가 하나고 x-베타가 인수가 3번. 즉 알파근은 하나, 베타근은 3개거든. 그러면 fx 빼기 gx, fx 빼기 hx가 우리는 둘 다 fx의 최고차를 따라가야 돼요. 4분의 1 x제곱이야. 그리고 얘네들을 빼도 2차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둘 다 4분의 1 x제곱으로 출발해요. 항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이 뭐가 모이냐에 따라서 둘이 곱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알파 하나, 베타 3개라면서요. 그러면 너가 알파 하나 가져가. 그 대신에 너 베타도 가져가야 돼. 넌 베타가 2개고. 요 케이스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n이 1일 때. 그 다음에는 얘가 알파, 베타 가져가고 얘가 베타 2개 가져가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함수끼리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예요. 둘이 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필요하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게 좀 이쁘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랬을 때 접하는 거 먼저 기준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에요.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음수인 거랑 접한대요. 그러면 y절편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 음수면서 접하면 뭐 이렇게 여기 접하겠죠. 근데 베타가 여기야. 이렇게 접할 수는 없어요. 기울기 양수면서 이쪽에. 그때는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걸 그러잖아. 그럼 이런 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다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y절편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근데 y절편이 여기 있는 것도 말이 안 돼. 이참수 위쪽에 있으면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접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참수 그렸을 때 hx를 그렸을 때 기울기 음수인 거 접하려면 여기서 접하거든. 근데 양수인 게 만나는 점 2개 있으면 여기잖아. 절대 저런 그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탈락이야. 그러면 위아래 바꿔봐야 되겠죠?
자, 얘는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랑 접하는 거야, 베타. 그러면은 y절편이 한 이쯤이잖아? 그럼 기울기 양수는 접하질 않아요. y절편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기울기 양수인 게 접하죠. 그리고 접하는 점이 여기야, 베타. 그때 문제에서 뭐냐면 이 점을 똑같이 지나야 되거든, 직선이. y절편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7로. 근데 음수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음수인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알파에서 만나고 베타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알파에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절대 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된다. 즉 n이 1일 때는 절대로 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이 2인 걸로 가면서 하나씩 찾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n이 2면은 알파도 2개, 베타도 2개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gx가 4분의 1 똑같이 있고 fx 빼기 hx도 4분의 1 똑같이 있는데 알파근 2개, 베타근 2개인데 둘이 어떻게 나눠 가지냐 이건데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알파 2개, 베타 2개 아니면 베타 2개, 알파 2개 또는 알파 베타 하나, 알파 베타 하나.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안 돼요.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나눠 가지면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건데 gx랑 hx가 다르거든요. 절대 b가 양수니까 이 둘이 같을 수 없어. 그래서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얘가 베타 제곱, 베타가 2개, 얘가 알파 제곱. 요거 하나랑 이렇게 둘이 뒤집어서 요거부터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동시에 접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더 작은 데서 접하고 얘가 더 큰 데서 접한대. 베타가 더 크잖아요, 알파보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y절편이 있을 텐데 y절편 기준으로 함수를 두 개를 쫙 그렸을 때 얘가 접하고 얘가 접한다. 그러면은 y절편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건 쫙 해서 여기 접하고 기울기가 음수인 건 쫙 해서 여기서 접한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돼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베타인 거죠. 접하는 게 베타. 여기가 알파인 거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위아래 바꾼 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더 작은 데서 기울기 양수인 게 접해야 되는데 기울기 양수인 게 접하는 건 더 큰 데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둘이 위치 바꾼 건 안 된다. 그리고 요건 된다. 그래서 이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둘 다 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식을 빼서 각각을 빼서 판별식이 0이다로 a, b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fx에서 gx 빼서 쓰면요. 계산은 선생님이 조금 봐온 게 있으니까 정리해 줄게요. 네, fx 빼기 gx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 fx 빼기 hx 빼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접하고 얘가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쓰면요. 요거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요. 4랑 a 곱한 게 1이라 c만 빼면 돼요. a 빼기 3을 빼니까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바로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판별식 쓰면요. b분의 1 빼기 2의 제곱 빼기 4ac 하면 요것만 보고 바꿔서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빼서 0이니까. 그래서 b 플러스 2와 b분의 1 빼기 2가 같다. 제곱한 게 같다. 이거는 b 플러스 2와 b분의 1 빼기 2가 같거나 또는 b 플러스 2와 b분의 1 빼기 2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이렇게가 같다. 이렇게 풀리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풀어서 b가 양수인 것만 답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요거는 이렇게 약분되면은 소거되면은 b랑 마이너스 b분의 1이 같다는 b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실근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거 풀었을 때 아마 근이 2개면은 뭐 양수근이 여기서 나오겠죠. 다 넘어오면서 b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근해 공식 써서라도 구해줘야 돼요. 근해 공식 쓰면은 b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5도 나오는데 양수로 써야 되니까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죠? 5 더하기 3에서 a 빼면 0이다. a는 8 나옵니다. a 8 나온 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완전 제곱식. 하나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에 루트 5x고요. 플러스 8에서 3 빼니까 5는 0. 요거 4 다 곱해서 쓰면요. x제곱 마이너스 4 루트 5의 x
플러스 20은 0 나와서 이게 중근이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요건 x 빼기 2루트 5의 제곱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베타를 구하면 베타가 뭐다? 2루트 5다 이거예요, 지금. 베타가 2루트 5다. 베타가 2루트 5면은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요 a, b 구한 거 있죠? 똑같이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계산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하고 구하고 갈까요? 네, 아직 케이스가 안 끝났는데 그래도 요렇게 요 삼각형 넓이, 이때 삼각형 넓이 이거 구하고 갑시다. 나중에 또 값 까먹고 좌표 찾을 수 있으니까. 자, 베타가 2루트 5고 알파가 마이너스 2루트 5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y 좌표들을 구하면 이게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이니까 넓이 구하려면은 x 좌표, y 좌표, x 좌표 집어넣어서 y 좌표 구해야 되니까 2루트 5를 뭐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y 좌표 구하면 돼요. 뭐 fx에 집어넣어도 되고, 요거는 gx랑 만나는 순간이니까 1차함수에 넣으려면은 저 b 구한 거, b가 이거잖아요. 저기 집어넣어야 돼. 근데 계산이 빡빡하긴 해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계산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사다리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다 그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의 사다리꼴 구하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2루트 5,0 x좌표,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5,0 x축 위의 점. 그리고 요 점이 구해보면 2루트 5에다가 17 마이너스 4루트 5가 나와요. 여기는요, 이 마이너스 2루트 5에다가 17 플러스 4루트 5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둘이 더하면은 34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 여기 빼니까 4루트 5 곱하기 2분의 1에서 68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이 케이스로 계산을 했을 때는 68 루트 5가 나온다. 자, 마지막 n이 뭐일 때 안 했죠? 3일 때 안 했죠? 3일 때 하면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n이 3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n이 3인 경우면은 알파가 3번 나오고 베타가 한 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누가 베타근을 한번 가져갈래 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그리고 얘가 알파 2개 가져가는 이 케이스로 생각해보면요, 기울기가 양수인애랑 접해야 되잖아. 이건 안 돼요. 기울기가 양수인애랑 접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거랑 베타를 동시에 지나는 이 기울기 음수인 걸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건 이제 안 돼요. 요건 안 되고, 얘를 이제 알파 하나, 베타 하나로 바꾸고요, 얘를 알파 2개로 바꿔주면, 자, 이제는 기울기 음수인 거, hx가 기울기 음수잖아. 기울기 음수인 거랑 접해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인 거랑 접하려면 y좌표는 이쯤에 있어야 돼.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해. 그치? 그러면서 이 점을 똑같이 지나면서, y좌표는 같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걸 그렸을 때 두 점 만나야 되는데, 이 점이랑 같이 만나야 되거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아질 수 있냐?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그림 좀 지우고 잘 그려볼게요.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y절편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딱 접점이 y절편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렇게 그려진 게 이제 hx랑 만나는 점 알파가 0인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가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거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고 이제 여기가 베타. 요런 식으로 잡히겠죠. 여기 이제 한번 돼요. 그러면서 알파 베타가 여기선 쉬워요. 아까 좀 어려웠죠. 알파가 0이야. 알파가 0이고요. 요 세로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거 알고 싶으면 알파에 0 집어넣어서 fx 빼기 hx가 4분의 1 x제곱이다 하면요, 얘네 둘이 빼서 4분의 1 x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둘이 빼면은 4분의 1 x제곱, 그리고 여기가 아마 b분의 1 빼기 2의 x 요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아마 3a-3 이렇게 됐을 거예요.
빼보면 fx 빼기 hx.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0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4분의 1 x제곱만 있어야 돼. 1창 없어. 여기요. b는 2분의 1이고요. 여기 0이니까 a는 3이야. 그래서 그때 알파를 찾으려면 이제 fx, gx 쪽을 건드려야 돼요. 둘이 뺄 거야. 빼면은 아까 4분의 1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b 플러스 2의 x 플러스 a 빼기 3은 0 나오거든요. 근데 a의 2분의 1, a의 3, b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상수항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 a의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x야. 4분의 1 x제곱에다가. 근데요. 이거 4로 곱해서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10x는 0 나오거든요. 그래서 0 말고 0이 알파고 또 다른 건 베타는 뭐다? 10이다. 그래서 이때 베타는 10이에요. 그래서 아까 케이스 두 번째 삼각형이 요거였잖아요. 좀 어려웠거든, 루트 들어가서. 근데 두 번째 거 좀 쉬워요. 자, 여기 0,7이고요. 요건 x가 10일 때 y좌표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거는 여기가 0,7이고 여기 0,0이죠. 알파가 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0이에요. 그리고 x가 10일 때 y 값을 좀 구해줘야 돼요. x가 10일 때 요거 증가함수, 1차 함수. b가 뭐였었더라? 이거 2분의 1이었죠. b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x 플러스 7이거든요. x에 10 집어넣으면 5 플러스 7이야. 그래서 12. 그래서 10,12에요, 이게.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이거 더하기 이거. 7하고 12 더하니까 19죠. 19. 곱하기 높이는 10이야.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19 곱하기 5죠. 그래서 95. 그래서 95랑 68 루트 5인데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최대 최소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98 플러스 68 루트. 95 플러스 68 루트. 그래서 PQ 더하라는 건 95와 68 더하는 거죠. 더하면은 163. 그래서 30번 답은 163이 나오게 됩니다. You're looking